실제로 선생님도 지금 벤츠를 살 수 있잖아요. 네. 살 수 있는데 그걸 하면 무리가 되는 거니까. 네.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서 수입에 되게 곤두세우게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단계 걸쳐가자라는 네. 생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뛰는 만큼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능력에 맞게 과소비하지 않는 거라면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더 좋은 집을 사실 생각하고 있다가 그 집을 저도 갈 수 있는데 수업하는 것도 후강생에 대해서 돈으로 자꾸 바라볼 거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게 느낌이 다른데 반 작가님하고 같이 커피숍에 앉아서 한 두어 시간 같이 얘기를 해도 제 고민을 말 안 해도 그냥 흘러가는 얘기만 해도 에너지가 나와요. 아유 너무 과찬을 해주시네. 그전에는 전세를 살면서 무조건 아파트, 못해도 서초동, 반포 가야지 이러면서 부단히 돈을 모으자주의였어요. 네네. 빌라로 그것도 반지하를 또 보게 되다 보니까 네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빌라도 좋은 점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느낌도 나오면서 큰 목표를 위해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거주하는 집을 평생 생각지도 않은 빌라를 매매하게 되고 뭐 일례로 이번에도 차를 올해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바꿀 거라고 이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든다면 마티즈를 타다가 벤츠를 바꾸고 싶어. 그럼 마티즈를 타던 사람이 벤츠를 바꾸기 위해선 부단히 돈을 모아야 돼. 그렇죠. 근데 모으는 과정에 마티즈를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삶의 시너지가 사실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저도 공감해요. 네, 뭐 경차를 제가 뭐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고 경차를 타다가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중형차를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를 바꿔 나가는 것도 그럼요. 그 시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더 빨리 벤츠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작가님에게 받은 방향성에 대한 에너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목표했던 차보다도 네. 한 단계 아래인 차로 바꾸기로 했는데 네. 이렇게 목표를 또 잡으니까 눈앞에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는 게 더 재밌어졌어요. 맞아요. 그 재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공감이 하는 게 현금 흐름 투자를 열심히 모아요. 네. 그럼 사실 뭐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든든해지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데 물질적인 거에서 사실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이사를 갔는데 처음에는 더 좋은 집을 생각하고 규모를 늘리고 있다가 실제로 선생님도 지금 벤츠를 살 수 있잖아요. 네. 살 수 있는데 그걸 하면 무리가 되는 거니까. 네.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서 수입에 되게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게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단계 걸쳐가자라는 생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뛰는 만큼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네. 안에서도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는 만큼 물질적으로도 달라지는 게 있네라는 것. 세속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물질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저는 이 속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능력에 맞게 과소비하지 않는 거라면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더 좋은 집을 사실 생각하고 있다가 그 집을 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수업하는 것도 후강생에 대해서 돈으로 자꾸 바라볼 거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고 세입자 월세가 밀리는 거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공실이 있는 것도 마음이 더 불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을 옮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집하고 지금 옮긴 집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큰 집이 아니어서 부담이 그렇게 되지 않는 선에서 했더니 제가 하는 일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근데 만족도는 요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요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 이사 갔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서 그런 것도 내가 열심히 뛰는 보람이 느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를 위해서 원동력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2년, 4년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선생님도 지금 뭐 사모님께서 빌라 사냐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내 삶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중간 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더 생각하는 그 방향의 집을 또 매매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요 지금 집은 역세권이고 뭐 집 상태도 되게 좋고 아, 네. 월세를 줘도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네. 저는 선생님이 되게 내 상황에 딱 맞게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되게 현명한 거죠. 네. 내가
그래서 무리한 집을 나의 분수라기보다 뭐 분수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하는 말이 분수에 맞게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저희 겉으로 보여지는 거를 되게 중시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강남에서 이제 부동산 업 하시는 분들 중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분들도 수입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BMW 끌고 다니고 겉보기식에 있는데 근데 아까도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유지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안 생기니까 맞아요. 손님들한테 계약을 하게 하려고 더 맞아요. 이게 입방정을 떨고 과장된 언변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사람이 마음이 앞서면은 그렇죠. 될 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무리하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저도 처음에 생각했던 집으로 만약에 이사 갔으면 저 맨날 영상에 대고 제 수업 꼭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꼭 했을 것 같아요. 딴 수업 안 돼. 내 수업 들어야 돼. 이 얘기를 꼭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단 한 번도 제 영상에서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알려줄 테니까 내 수업 꼭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 한 번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회적으로는 했죠. 분명히. 근데 꼭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상황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과장을 좀 덜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제가 가진 경제적인 현실에 맞춰서 그러니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너무 크게 잡은 게 아니고 다음 단계로 이제 물론 최종 목표는 큰 거지만 그렇죠.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그렇죠. 예, 이걸 이루기 위해서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 단계를 눈앞에 보게 되니까 맞아요. 지금 일하는 게 저도 마냥 짜증이 날 때도 많았는데 그럼요. 이 투자를 하면서 방향성이 바뀌어서 지금은 하나하나가 네. 정말 재밌어요. 맞아요. 네, 바로 목표 이거 이루겠구나. 맞아요. 제가 그 말씀도 또 되게 공감되는 게 되게 좋은 집을 원래 가려고 하다가 좀 목표를 낮춰서 중간 단계 발판 삼아서 오게 되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 제가 너무 좋은 집으로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달려가면서 집도 환경도 바뀌고 뭐 차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즐거움인데 내 삶은 앞으로도 지금 산 거보다 2~3배를 더 살아야 되는데 그 남은 시간을 너무 내가 빨리 이루어버리면 이게 무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재미없을 수도 있지 네. 않을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금수저거나 해서 네네. 처음부터 모든 거를 갖추고 있는 상태였다면은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든 지금 당장 벤츠를 몰던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굳이 나쁘긴 안 보는데 없는 애들끼리 지금 떠든다라고 혹시라도 이게 보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단계별로 밟아가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각하는 게 행복 추구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집에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너네 결혼하는구나, 수십억짜리 아파트 사줄게, 이런 식의 됐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자식에 대한 행복 추구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 삶의 재미, 삶을 만들어가는 이거를 뺏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행복 추구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